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통해 안정성을 올려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필터 지표를 이용한 백테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걸음종이를 사용했던 실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걸음종이의 역할을 하는 게 필터 지표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반복 속에서 수익을 올릴 때 이 필터 지표는 수익을 올려준다는 개념보다는 손실을 줄여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와닿을 겁니다. 손실을 줄여줌으로써 총 손익이 올라가게 해주는 역할인 겁니다.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지표인 VHF를 필터 지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VHF 역시 예스트레이더에서는 함수로 제공하고 있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1분봉 차트에서 진행할 백테스팅이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기보다는 함수 설명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토대로 수식을 작성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스 랭귀지로 가셔서 이전에 했던 시스템식과 동일한 시스템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VHF 필터가 적용되기 전 시스템식입니다. 이번에는 VHF 필터가 적용된 시스템식입니다. 보편적으로 28일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관계상 28일을 기준으로 시스템식을 작성했지만 해당 일수를 이동평균선과 동일하게 외부 변수로 선언해서 VHF 기간에 최적화된 수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VHF는 추세 시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지표인데 사용 방법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지속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시스템식은 VHF 지표가 이틀 연속 상승할 경우에만 매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동평균선에 크로스업 신호가 나왔지만 VHF 지표가 이틀 이상 연속 상승이 아닐 경우에는 매수하지 않고 이동평균선에 크로스업 신호가 나오고 VHF 지표가 이틀 이상 연속 상승일 경우에는 매수하는 시스템식입니다. 두 가지 시스템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스트레이더로 오셔서 상단의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시뮬레이션 차트를 클릭하신 후 이전 시간과 동일하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하고 주기는 1분봉으로 선택하고 종목은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 상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우선 필터 지표가 없는 이동평균선 교차 매매의 백테스팅입니다. 이전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수량 탭에서 금액은 1억 원으로 하고 변수 탭에서 두 가지 외부 변수를 최적화해 주는데 숏 피리어드는 최소값 5에서 최대값 20 그리고 증가 단위는 5로 하겠습니다. 롱 피리어드는 최소값 20에서 최대값 50 그리고 증가 단위는 동일하게 5로 하겠습니다. 시스템 최적화 보고서가 나오면 백테스팅 작업이 끝난 겁니다. 보기 쉽게 총 손익 기준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과 동일하게 짧은 이평선은 15일과 긴 이평선은 35일이 가장 많은 총 손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VHF 필터 지표가 추가된 시스템식을 백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최적화 보고서가 나오면 앞에서 한 것처럼 총 손익 기준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이평선은 5일과 긴 이평선은 45일이 가장 많은 총손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어려우니 상단의 시스템 트레이딩의 시스템 포트폴리오 분석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시스템 선택을 클릭하시면 방금 진행한 시스템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총수익을 보시면 필터 지표가 없는 시스템식이 약간 우세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손실을 보시면 필터 지표가 있는 시스템은 0인 반면에 필터 지표가 없는 시스템은 손실이 발생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률을 보겠습니다. 승률은 총 거래 횟수 중 수익이 난 거래 횟수의 비율입니다. 이번에도 필터 지표가 있는 시스템식이 월등히 나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대 손실폭입니다. 흔히 MDD라고 불리우는 항목인데 간단히 최대 낙폭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익 곡선 그래프에서 수익이 최고점을 찍고 최대 얼마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필터 지표가 있는 시스템식이 우세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실 게 바로 거래 횟수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 중 수익보다는 손실관리 개념으로 필터 지표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손실거래 횟수가 필터 지표가 있는 시스템식은 0이고 필터 지표가 없는 시스템식은 2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 횟수를 줄여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들을 절감할 수가 있고 매수 신호 파악에 좀 더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설명해 드릴 게 필터 지표는 매수 신호의 신뢰성을 높여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손실나는 게 두려워 필터 지표를 한 가지 시스템식에 다양하게 2개 이상을 적용시킬 경우 아예 매수 신호가 안 나오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거름종이를 필터 지표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거름종이의 역할은 액체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거름종이의 미세한 구멍을 더 미세하게 만들어버리면 액체도 걸러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지표인 VHF를 필터 지표로 사용해봤습니다. 백테스팅에 사용된 종목과 기간 말고도 2018년 이후에 대해서와 다른 종목 또는 가상화폐에도 직접 백테스팅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이동평균선 정배열과 이번에 진행한 VHF 지표 말고도 임의의 이동평균선이 지속 상승 중인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필터 지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ATRE라는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도 변동성이 확대 중인지 축소 중인지를 체크하는 것을 통해서도 필터 지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다양해서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이니 제가 2가지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린 것 외에 자신의 시스템식에 알맞은 필터 지표를 찾아서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